안녕하십니까, 안유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법인의 해산부터 들어갑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게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길게 촬영을 해보니까 이것도 심심하기도 하고 힘드네요. 거기다 또 날씨가 더운데 소음 때문에 문도 꼭꼭 닫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해산입니다. 77조죠. 법인은 해산 사유입니다.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죠. 근데 여기서 1항을 보시면 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항은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뭐 외울 건 아닌데 2항을 조심하셔야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액 결의로도 해산한다죠. 그러면 사원이 없다는 이유로 해산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예요? 사단법인만. 또 총액 결의로 해산할 수 있는 건 뭐만 그런 거예요? 사단법인만.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재단법인은 총액 결의로 해산한다. X.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없게 되면 해산한다. X.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사단법인의 해산거리는 의결정족수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입니다. 4분의 이상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하게 된다. 의결정족수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파산 시점입니다. 법인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해산 결의를 해가지고 해산을 들어가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아요. 그래서 채무를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사는 지체 없이 뭘 해야 되는 거죠?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녀재산이 귀속입니다. 좀 특색이 있는데 잘 나오는데, 일단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법인이 해산했을 때 남는 자녀재산은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거 아닙니다. 설립자가 되찾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누가 갖느냐? 1항 해산한 법인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이게 제일 선순위예요. 2항 정관으로 귀속권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액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3항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최종적으로 뭐죠? 국고에 기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법인이 해산했는데 자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남아요. 1순위 누가 같습니까?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맞습니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남는다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재산은 해산하면 설립자가 가져간다. X. 사단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사원이 분배받는다. X.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산법인이죠. 해산의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해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법인이 되고요.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이 해산하면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 X예요. 여전히 권리 능력이 있는데 그 권리 능력이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목적 범위 내로만 제한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청산입니다. 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의 결의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이 됩니다. 따라서 해산 결의를 해서 해산하게 되면 누가요? 이사가 청산이 되고요. 나머지 기간
감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사원총회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83조입니다. 전조에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혼에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누구죠?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결론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84조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죠. 뭐 중요한 조항은 아닙니다. 해산 등기입니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사유 및 연원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하는 때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서 이제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인은 뭘 해줘야 됩니까? 해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해산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의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은 그 성명과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해산에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면 일단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소에 뭐죠? 등기를 하고요. 또 주무관청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산인의 직무입니다. 자, 1항의 2호 현존 사물을 종결하고요. 채권 받을 돈이 있으면 추심하고 또 갚을 돈이 있으면 변제한다. 채무를 변제하고요. 자녀 재산을 인도한다. 이 세 가지 사물을 하게 되고요. 2항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8조인데 일단 지금 이 청산인은 갚을 돈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채무를 변제해야 되거든요. 그럼 변제하려면 채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88조를 두고 있는 거죠. 1항 청산인은 취임의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채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항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상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죠. 자,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뭐냐면 청산인이 취임하면 공고로서 채권을 신고할 것을 뭘 해야 돼요? 채고를 하게 되고요. 채고 내용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 제외된다, 돈 못 받으셨다는 사실을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89조입니다. 자, 채권 신고의 채권인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대하여 지금 어떻게 했냐면 공고를 했거든요. 신문지상에 공고를 합니다. 보통 공고를 했는데 근데 공고를 끝내면 안 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그 채권 신고를 뭐 해야 돼요? 채고를 합니다. 채권 신고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줘야 되고요. 또 만약에 알고 있는 채권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청산으로부터 뭐 하지 못해요? 제외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0조입니다.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배상 의무를 면하지는 못합니다. 이거 좀 잘 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채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91조 1항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이것도 잘 나옵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의 절차에 따라서 채권을 신고받았어요. 청산기간도 지났어요. 보니까 아직 돈 갚을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아직 돈 갚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이 뭐 하지 못해요? 해산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변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항은 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92조입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채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가장 후순위로 밀립니다. 돈 다 갚고 법인의 채무를 완주하고 또 남았다는 이유로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도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변제받지 못한다, 그건 X인 거죠. 근데 어느 범위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느냐? 법인의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돈에다가 거기다가 귀속권리자에게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조입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는 청산이지, 이제는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항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를 종료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요 그 사무의 그. 다시 말하면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한다는 말은 파산 사무만을 인계하는 겁니다. 따라서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가 되고요.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파산 관제인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파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산인이 그 업무를,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파산 사무만을 인계하고요. 그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은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94조죠. 청산이 종결한 때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청산 종결의 등기 또는 신고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청산 종결의 등기가 됐다 그래서 해산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료했을 때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때 갖게 되는 거고요. 청산 종결 등기를 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가 아직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직도 사무가 남아 있다면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평상시의 통상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고요. 해산 및 청산은 누가요? 법원이 이를 감독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법인에 대한 조문을 정리했는데요. 법인에 대해서는 진짜로 조문만 하시면 돼요. 조문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 보지 마십시오 하는 거 빼고 나머지만 조문만 정확히 하시면 충분히 100%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권리의 객체에서 물건입니다. 자, 98조 물건의 개념이죠. 자, 물건이 뭐냐? 유체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 물건이고요.
물건이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물건은 다 뭐가 되죠? 동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력도 물건이고 뭐에 해당합니까? 동산에 해당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조입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말이 참 더럽게 어렵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타인의 소유물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른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물과 종물이 부합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결합이 돼 가지고 분리할 수 없다면, 그 원래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됐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로 평가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물건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것이 뭐가 되죠? 종물이 되는 거죠. 이왕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따라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가고요. 종물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100조 2항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주된 물건이고 타이어가 종된 물건이라면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적으로 타이어만 띄어서 파는 것은 아닌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냥 타이어만 사고 팔겠다라고 했다면 종물, 타이어만 따로 분리해서 팔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0조 2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배제할 수 있는 거죠. 101조. 일단 천연과실, 법정과실인데 과실은 그냥 개념을 불로소득,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있죠. 천연과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의 사과, 강아지가 난 새끼, 그 다음에 소가 짜게 되는 우유이랑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요. 또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하는 불로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해 가지고 이자,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법정 과실이 되는 거죠. 일단 뭐 개념을 기억해 두시죠. 월급은 과실이 아니죠. 왜요? 노력의 대가니까요. 매매 대금도 뭐가 아닙니까? 과실이 아닙니다. 작년에 문제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국립공원 입장료가 과실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뭐가 아닙니까? 불로소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으로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얻게 되는 소득만이 과실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실의 취득이죠. 일단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면 소유자권이 있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 천연과실은 그 업물로부터 분리한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의 사과를 딸 때 소유권이 있어야 천연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법정과실은 수취한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 다시 말하면 차임은 소유기간 동안 갖는 거고, 지료도 뭐요? 소유자인 기간 동안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규정이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부터는 다음 강의 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